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도입니다. 네, 확실히 오픈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 브리즈 131 오픈했습니다. 오픈카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브런치 카페 오픈을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요, 선글라스를 좀 끼고 있어야 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그 포르쉐 박스터 GTS를 시승을 했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버스파이더도 시승을 했죠. 그래서 포르쉐랑 람보르기니까지 오픈카를 계속 시승을 했으니까 드디어 페라리 오픈카도 또 시승을 해 줘야겠죠. 네, 지난번에 맥라렌 아투라를 시승을 하면서 그 차가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딱 궁금했던 모델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맥라렌 아투라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죠. 296 GTB. 그래서 그때 그 페라리 296 GTB를 바로 이어서 한번 시승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겨울 비시즌이 오는 바람에 시승을 조금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시즌이 왔습니다. 오픈카의 계절이 오면서 296 GTB를 시승하려고 봤더니만 마침 296 GTS가 따끈따끈한 시승차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96 GTB는 건너뛰고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픈 모델 296 GTS입니다. 자, 296 GTS는 요게 이제 6기통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가 함께 더해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사실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역사는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양산 버전 중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승을 했습니다. SF90의 스파이더를 저희가 시승을 했죠. 그래서 SF90이 등장을 하면서 양산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해 가지고 정말 저세상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SF90이 있었는데요. 자, 296 GTS는 SF90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SF90이 좀 더 사이즈도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형, 요거는 좀 중형,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구조적으로도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그 SF90이 이 차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큽니다. 휠베이스도 길고 길이도 조금 더 길고 폭도 더 넓고, 그래서 사이즈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SF90 같은 경우에는 8기통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가 3개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그 차는 엔진이 8기통이고 이 차는 엔진이 6기통인 것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SF90에는 전기 모터가 3개가 더해진다는 거죠. 이 차에는 전기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옆에 전기 모터가 같이 붙어 가지고 엔진이랑 같이 힘을 더하거나 전기만 구동을 하거나 엔진만 굴리거나 해가지고 뒷바퀴를 굴리게 되는데, SF90 같은 경우엔 전기 모터 3개가 엔진 쪽에, 그러니까 뒤에도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가고 앞바퀴에 좌우에 전기 모터가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F90은 4륜구동 슈퍼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후륜구동이고 SF90 같은 경우는 풀 퍼포먼스를 다 발휘할 때는 4륜구동이 된다. 그 점에서 아마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SF9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쪽에 전기 모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우 바퀴에 각각 전기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좌우 그 바퀴를 각각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극강의 토크 벡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막 산길 주행할 때 우와, 이거는 사실 얘도 핸들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 차 시승하신 분들도 다들 뭐 극찬을 할 정도로 페라리의 그 핸들링 느낌들은 정말 강력한데, 근데 SF90은 그거를 더 능가하는 정말 막 극강의 저세상 퍼포먼스를 선을 보였었죠. 그랬던 반면에 오늘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에 가깝기 때문에 페라리가 만든 정통 플러그인 슈퍼카는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GTB도 출시 때 소개해 드렸고 GTS도 출시 때 소개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실물이 엄청 더 예뻐요.
사실 이게 물론 실물을 제가 계속 봤잖아요. 행사장 가서 계속 보긴 했었는데, 근데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296 GTB는 좀 덜 예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사실 내심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정말 좋아해 마지 않는 FA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진짜 예쁘죠. 정말 예쁜데 296은 디자인이 좀 많이 아쉬워, 이런 마음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마다 계속 갖고 있었는데, 실물은요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실물은 진짜 예뻐요. 자, 앞모습도 보시면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주로 시선을 끄는 부분이 헤드라이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형태가 좀 덜 형태가 보이기보다는 헤드라이트가 좀 집중이 되면서 뭔가 좀 기존에 봐왔던 페라리랑 다른 느낌이다,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실물을 딱 보면 이 전체적인 프론트의 쉐입이 먼저 훨씬 더 강렬하게 들어오면서, 맞아, 페라리는 원래 이랬지, 이 느낌 자체가 제대로 페라리의 느낌이면서 엄청 예쁘고요. 이쪽 팬더도 블룩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시각에 확 들어와 가지고 라인이 정말 잘 보여요. 그러면서 와, 차가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들 이게 페라리 한 대 구입하셔 가지고 실물을 직접 보십시오. 자,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주간주행등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쪽에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퀴 쪽으로도 공기가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8기통 페라리들이 다들 세로로 좀 긴 그런 라인들을 쓰고 있었는데, 296에서는 좀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죠. SF90이랑도 사실 살짝 다르긴 합니다. SF90은 특히나 이쪽 앞쪽에 프론트 윙 같은 그 날개가 좀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느낌들은 없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아래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프론트 날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F1 머신처럼 여기 안에 카본으로 된 윙이 하나 더 붙어 있어 가지고, 야,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릴지 저는 못 느끼죠. 근데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인해서 앞쪽 다운포스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페라리는 앞쪽에 이쪽 다운포스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SF90도 느낌이, 첫 번째 강한 느낌은 이 좌우 바퀴가 따로 움직이면서 이 핸들에 들어오는 감각이 정말 이질적이다, 그 느낌이 첫 번째 강했고, 두 번째는 다운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 이 차도 강력한 다운포스를 낼 것으로 보이고, 가운데 여기 앞쪽에 여기 카메라 달아놔 가지고 굉장히 앙증맞게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 그물망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카본으로 이런 립들을 달아놔 가지고, 이런 카본 파츠 이런 부분들은 옵션이긴 하겠지만 카본으로 달아놔서 이런 부분들도 공기의 흐름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기도 하고, 디자인으로도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시작할 때 296 GTS면 차 이름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옆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 차 이름은 296 GTS죠. 쿠페는 296 GTB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296에서 29는 배기량 2900 몇 cc, 그 다음에 6은 6기통 엔진이 장착됐다는 뜻이고요. 그런 형식으로 페라리가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308, 328, 348 이런 차들이 그런 이름들을 썼었죠. 그래서 348이면 배기량 3.4의 8기통 엔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배기량 2.9의 6기통 엔진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GTB는 그란 투리스모 베를리네타, 베를리네타는 쿠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GTS니까 그란 투리스모 스파이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페라리에서 전통적으로 GTS라는 이름들을 꽤 많이 써왔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308 GTS, 328 GTS, 348 GTS, 355 GTS 이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드십, 그 차들도 미드십 8기통 그 슈퍼카들이었잖아요. 근데 기본 쿠페가 있고요, 베를리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모델이 있습니다. 소프트 탑을 완전히 여는 스파이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GTS라는 바디 타입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쿠페처럼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지붕 부분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내 가지고 차고에 넣어 놓든지 차 안에 수납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딱 요런 느낌이에요.
옆에서 딱 보시면 뒤에 여기까지는 지붕이 있어요. 덮여 있고 여기도 덮여 있는데 가운데만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그런 모델을 페라리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GTS라고 불렀었거든요. 약간 뭐 타르가 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96 GTS가 되면서 이름을 왜 GTS라고 지었을까? 그란 투리스모 스파이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그 GTS랑 좀 헷갈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지금 이게 바디 형태가 완전 GTS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지붕이 덮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만 구멍이 빵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355 GTS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 요거 기발하다 이름이. 근데 지금 현재 페라리 모델들 중에서 이름에 GTS를 쓰고 있는 거는 두 개입니다. 812가 G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96이 GTS가 있거든요. SF90은 지붕이 열리면 스파이더라고 부르고 또 F8도 지붕이 열리면 스파이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파이더를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812랑 296은 GTS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GT카의 성격에 가깝다라는 이름을 담아서 GT 스파이더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근데 지붕을 연 상태에서 이렇게 바가 하나가 더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296 GTS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812 GTS는 이게 없어. GTS라고 이름이 붙긴 했지만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GTS라는 이름을 붙인 김에 296은 여기다가 바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옛날 GTS 느낌도 제대로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디자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뭐 디자이너분한테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위에 바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옛날 그 GTS 느낌을 제대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296 GTS는 옛날 느낌도 잘 살아있는 그런 이름과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옆모습 보시면 와 진짜 엄청났죠. 제가 요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서면 막 거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정말 지붕이 낮습니다. 자, 지붕을 닫게 되면 완벽하게 쿠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은 요거 카본으로 된 휠 옵션이긴 하지만 카본 휠을 지금 적용을 해 놨고요. 20인치의 카본 휠이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스포트, 앞에는 245 35 ZR20, 뒤에는 305 35 ZR20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카본 휠은 느낌이 진짜 강렬하죠. 와 물론 좀 더 색다른 디자인의 멋진 휠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카본 휠은 아무래도 훨씬 더 가볍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막 성능 면에서도 엄청 월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캘리퍼는 까만색으로 브렘보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고요.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요 디자인이 이번에 296 GTB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옛날 250 LM 그 모델에 대한 오마주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 250 LM이 이제 르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50 LM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딱 보면 여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약간 그 A10 전투기, 그 공격기 A10의 그 엔진이 날개 위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게 차체보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붕 떠서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쪽 팬더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번 296 GTB GTS에는 그때 그 느낌들을 살려가지고 이쪽에 불룩하게 팬더를 키우고 공기 흡입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느낌을 많이 살려놨습니다. 근데 뒷모습은 엄청 넓습니다. 우와 진짜 앞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넓은 게 앞부분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엄청 넓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뒷모습은 진짜 넓은 느낌들이 확실히 잘 살아있죠. 그리고 왠지 이렇게 고정형이긴 하지만 거대한 윙이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페라리가 최근에 로드카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 그 위에 돌출된 그런 윙들을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돌출 윙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번 SF90은 이게 떠 있었죠. 지금 여기는 떠 있진 않거든요. 근데 SF90은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안쪽에 있는
그 마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운포스가 많이 필요할 때는 그 막을 내려 가지고 구멍을 막아서 다운포스를 좀 더 높여주고, 그리고 가속을 유지로 해야 될 때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 막을 올려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가속이 원활하도록 그 F1 머신에 있는 DRS 같은 그런 기능을 SF90에 넣어 놨었는데, 이 차에는 뭐 그것까지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속에 스포일러가 숨어 있어요.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요 스포일러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여기 위로 샥 올라와 가지고 다운포스를 더 높여 주도록 그런 스포일러가 숨어져 있고요. 이쪽에 머플러 가운데 이렇게 뚫어 놨습니다. 디퓨저도 지금 장난 아니죠. 엄청 과격한 디퓨저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고성능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돌출형의 거대한 윙 이런 거 전혀 안 달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다운포스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 에어로다이나믹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장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뒷모습 진짜 멋져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GTB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유리가 덮여 있잖아요. 엔진 전체가 그래도 꽤 많이 보이는데, 이게 스파이더다 보니까 이만큼을 덮어버리죠. 여기 안에 지금 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엔진의 본체는 안 보이고 흡기 라인 쪽, 뭐 이런 필터 부분, 이쪽 부분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저기 안쪽에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V6긴 한데, 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뱅크 각 자체가 120도죠. 이 정도로 누워 있는, 보통 이제 90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도면 이만큼 더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두께가 좀 더 얇아지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어서 지금 120도 뱅크에 2900 3.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6기통 3.0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2992cc면 3.0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6기통 3.0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2992cc를 306이 아니고 296으로 부르잖아. 상당히 좀 겸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6기통 3.0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엔진 출력이 663마력, 그다음 전기 모터가 167마력 더해가지고 합산이 830마력이거든요. 자, 엔진이 이게 3.0인데 근데 663마력이면 딱 리터당 221마력이 나오잖아요. 와. 지난번에 SF90 같은 경우도 그 차는 8기통 4.0의 트윈 터보였거든요. 그 차는 리터당 200마력을 안 넘었어요.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00마력을 넘지 않았었는데, 그게 훨씬 더 강력하죠. 합산이 1000마력이니까 이 차보다 훨씬 강력한데, 엔진 출력으로만 보면 얘가 훨씬 더 리터당 출력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얘는 리터당 221마력을 발휘하면서 그 양산형 로드카 엔진 중에서는 리터당 최고 출력을 세계 최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차는 6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전기 모터도 167마력이 적용돼 가지고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시속 135km까지 가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전기만 가지고도 한 25km까지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7.4kWh 용량인데요. SF90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SF90도 25km 그랬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붕 열고 닫는 것도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이 차의 핵심은 그게 제일 예쁘니까. 지난번 SF90 때도 이렇게 딱 앉은 다음에 시동을 딱 걸면 빵 이런 느낌은 안 나고 그냥 뿅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예. 그러면 지붕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엔진 소리가 안 나는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지붕 열고 닫히니까 이게 페라리야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오, 야, 깔끔하다. 네. 그리고 주행 중에도 그 시속 45km까지는 지붕을 열거나 닫을 수 있고, 또 열고 닫는데 14초가 걸린다는 거죠. 예. 구조가 정말 간단해요. 예. 뒤집어지면서 넣어버리니까 구조가 간단해 가지고 주행 중에도 쉽게 이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지붕을 닫으니까 쿠페랑 뭐 완전히 똑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지붕을 닫으면 확실히
옆에서 봤을 때 더 뾰족한 느낌이 진짜 잘 살아있어. 이건 완전 화살촉 같은 느낌으로 정말 뾰족하게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요 바 때문에 루프를 타고 넘어온 공기가 이 위로 흘러가지 않고 아래쪽으로도 살짝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다운포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을 것 같아요. 와, 네, 요거 느낌 확실히 독특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지붕을 닫아 놓고 보니까 이거는 거의 완벽한 쿠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스파이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차체가 더 무거워지고 제로백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강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쿠페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와, 이 296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GTS가 확실히 더 예쁘네요. 이거는 쿠페를 닫았을 때는 거의 완벽한 쿠페인데 지붕을 또 열 수도 있으니까 닫았을 때도 얘가 좀 더 예쁜 것 같긴 해. 사실 뭐 페라리는 대체로 스파이더 모델들이 인기가 훨씬 더 높죠. 네, 근데 296도 GTS가 확실히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시승했던 SF90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라운딩으로 하우징이 마련되어 있고요. 가죽도 엄청 고급스럽고 센터에는 스웨이드를 적용해 놓고 그다음에 기어 레버가 이렇게 게이트식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 SF90이랑 진짜 많이 닮았는데 디테일들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별도의 패신저 모니터도 적용되어 있어서 이쪽에 계시는 분도 음악이라든가 또 세팅 이런 거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라리의 핵심은 사실 이제 스티어링 휠이죠. 이 속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이걸로 방향 지시등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마네티노 다이얼이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총 5개. 그래서 웻, 스포츠, 레이스, 시티 오프, 트랙션 컨트롤 끄는 거, 마지막에는 ESC 끄는 거, 이렇게 5개의 마네티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마네티노라고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버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는 ED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EV 모드, E 드라이브. 그래서 요거는 전기로만 주행하는 거. H는 하이브리드 모드.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퍼포먼스 모드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 최고 출력까지 다 끌어내진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주행을 할 때 요 퍼포먼스 모드를 쓰면 되고요. 위에 하나 더, 요게 이제 퀄리파잉 모드거든요. 퀄리파잉이 그 랩타임 찍어가지고 그리드 순서 정하는 예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퀄리파잉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차가 갖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주행할 때 이 퀄리파잉 모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거 눌러서 이제 엔진 시동을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면 이렇게 해서 시동이 걸리는 거죠. 네, 소리 안 납니다. 붕 소리 안 나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기어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매뉴얼, 런치 컨트롤, 후진. 그래서 여기 토글처럼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까딱까딱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는구나. 자세히 못 봤는데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예. 자, 이쪽에 P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킹할 때는 패들 시프트 양쪽을 당겨서 뉴트럴에 들어가고요. 이쪽에 있는 전자식 브레이크 버튼을 당겨서 그렇게 해서 파킹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창문 내리는 거, 요게 이제 지붕 여는 버튼이죠. 당기고 내리고. 요거는 여기 시트 뒤에 있는 그 윈드 스크린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사각형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들어 올리면 이쪽은 이제 콘솔 박스가 조그맣게 있고요. 여기가 요 페라리 키를 넣으면 딱 맞게끔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죠. 야, 이게 키를 넣으니까 왠지 페라리 여기 엠블렘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요거 느낌이 괜찮네요. 이렇게 눌러서 빼면 되고요. 자, 페라리 키는 전통적으로 계속 사각형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말그림이랑 휘장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그동안 페라리 키가 뒤에 플라스틱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296 GTS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가죽이 덮여 있어요. 오, 와, 페라리 키 엄청 예뻐졌네. 지난번에 제가 SF90 때는 페라리 키를 제대로 안 봤었는데 페라리 키가 진짜 예뻐졌네요. 엄청 고급스러워. 가죽 붙이니까 진짜 고급스럽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타코미터랑 속도계가 있고요. 기어 셀렉트가 있죠. 근데 이쪽 화면이랑 여기에 각각 정보들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 지금 여기 빨간색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아래로 여기는 이제 차량 정보, 주행 정보가 나오고, 요건 차지와 관련된 거, 트립 컴퓨터, 지포스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차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요거 선택하시면 이제 차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게 642km, 전기로 갈 수 있는 게 6k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가득 채우면 한 25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가정에서 충전해서 쓰는 것보다는 퍼포먼스 위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주행하면서 수시로 충전해 가지고 퍼포먼스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촬영을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차 있어요. 예, 배터리로만 지금 22k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를 지금 충전해 놨으니까 먼저 하이브리드로 먼저 주행을 해보면 승차감이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페라리는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 승차감이 스포츠입니다. 이 기본 승차감에서 레이스까지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단단한 편이에요. 지난번에 SF90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조금 더 경쾌한 것 같기도 하고, 크기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승차감을 만약에 일반 도로에서 좀 편하게 타고 싶다 하면 이쪽에 마네티노 버튼이 요게 범피로드 버튼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마네티노는 이렇게 드라이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버튼을 그냥 한번 눌러주면 범피로드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러면 승차감이 엄청 부드러워져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노말이나 컴포트가 기본이고 단단한 걸 원할 때 스포츠로 바꾸는데, 페라리는 그냥 기본이 스포츠 서스펜션이야. 근데 부드러운 걸 원하면 이 범피로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되면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워져요. 오, 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평상시에 타고 다니라 그래도 탈만 하겠죠. 자,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인데요. 근데 지금 엔진은 시동을 끄고 지금 전기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속 방지 턱이 나타나면 앞쪽에 프론트 리프트를 활성화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e드라이브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엔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요게 이게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 지금 풀가속하는 상황이거든요. 야,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게 엑셀을 쭉 눌러보면 바로 슉 미는 느낌들이 납니다. 우와, 야, 이 정도로 엄청 전기 모터만 가지고도 상당히 강력해요. 와, 지난번에 SF90 때는 야, 이거 전기 모터 앞에 두 개가 돌아가니까 전기 모터만 가지고 압박이 굴리면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차는 전기 모터만 돌아가더라도 후륜구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아무래도 산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뚝뚝뚝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뭐 20몇 킬로 이런 것들은 일반 도로 주행 때 그 정도 거리를 간다는 거고, 지금 산길에서 이렇게 밟아버리면 바로 배터리 용량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엑셀을 깊이 밟으면 엔진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할 때는 바로 또 엔진 꺼가지고 회생제동을 또 바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비도 좀 더 잘 나오니까, 이게 페라리를 타면서 연비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또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연비를 생각하시면서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엑셀을 밟으면 또 바로 엔진이 깨어나서 꽝 하고 힘도 뭐 장난이 아니고요. 오우, 와 이렇게 타고 싶은데 이 정도로 난 저기 퍼포먼스랑 퀄리파잉 싫어, 힘들어, 무서워.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로 바꾸게 되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엔진이 항상 깨어 있고 전기 모터와 또 엔진을 같이 이용해 가지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우와 야, 이게 스포츠의 퍼포먼스만 하더라도 와, 이건 뭐 오이, 와, 근데 확실히 SF90 때랑은 느낌이 다르긴 하구나. 이게 확실히 경쾌하네요.
그리고 좀 더 겁나. SF90이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 차가 더 이렇게 막 힘에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근데도 얘는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네요. 차가 워낙 안정성이 뛰어나고 차가 다 받쳐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네. 와, 야, 와, 이 경쾌함 이거 뭐지? 와, 경쾌함이 장난이 아니네. 자, 그러면 스포츠에서 퀄리파잉으로 주행을. 오우. 야, 이 퀄리파잉을 하면 확실히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을 거의 끝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하네. 제가 제로백 2.9초 차들을 많이 타보긴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도 신음소리가 나와 자꾸.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자, 그러면 지붕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붕을 열고 주행을 해야겠죠. 네. 와, 진짜 경쾌한 게 딱 이 차는 완전 경쾌함이네요. 지난번에 SF90은 계속 레일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296 GTB는 경쾌함이에요. 어우, 우와, 제가속 장난 아니다. 우씨, 머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와. 우와. 와. 이 차도 앞에 핸들링 머리 돌아가는 게요 진짜 예리해요. 이거는 뭐 사실 페라리가 앞쪽 핸들링이 예리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 차는 또 새롭게 다가오네 진짜. 와, 이게 2.9초의 PHEV도 사실 대단한데 이게 지붕까지 열어버리니까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진짜 강력하네 이게. 와, 그러면 레이스 모드로 잠깐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야, 확실히 레이스 모드는 진짜 다르네. 우와, 와, 확실히 이게 좀 더 경쾌하긴 하네요.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게. 이게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그냥 보시는 걸로 충분할 정도로 와, 이게 뭔가 멘트를 할 수가 없네. 이게 그 멘트는 따로 모았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제가 좀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붕을 열어서 정신이 없는 건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더 강력하고 경쾌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건지 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